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댓글창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윤석열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같이 등산 다니고 몇 년을 같이 얼굴을 보던 나도 몰랐어. 저런 짓을 할 거라고는. 한동훈이 저렇게 못된 놈일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몰랐어. 나도 몰랐어.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나마 몇몇 사람들, 저도 몇몇 사람들이 윤석열 조금 이상하다. 이게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 사람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는 조금 위험하다. 근거? 솔직히 감이 안 좋아였어. 근데 왜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한동훈이 저렇게 깽판 치는 새끼인지 거라고 깐족될지 온 국민을 상대로 깐족거릴지는 몰랐어요. 저렇게 황당한 새끼인지는 몰랐어. 여러분 알았어요? 안 사람 없었어요. 진짜 극소수였어요. 그나마 조국 장관이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의 몇몇 분들, 동문 중에 몇몇 사람이 야 윤석열 큰일 날 놈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래도 감이 이상해. 저 사람이 항상 위에 사람을 들이받는 걸로 성장을 해온 사람인데 검찰총장 한다고 해서 위에 사람 들이받는 걸 안 할까? 검찰총장인데도 계속 위에 사람을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검찰총장에서 들이받을 위에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지, 대통령.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런 짓을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그리고 그런 윤석열을 대통령 뽑아줄 거라고는 더더구나 생각 못했습니다. 윤석열한테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았는데 아무리 윤석열한테 열광을 해도 대통령감으로 열광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눈에는 비는 게 없는 거야. 제가 요즘에 참 많은 걸 느낍니다. 검찰도 그렇고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그 극우 세력들도 그렇고 참 무대뽀구나. 소위 말하는 게 한계라는 게 없구나. 지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거리낌 없이 질러버리는구나. 그게 보수구나. 자칭 보수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된 일이 있었죠. 오늘입니다. 이건 제가 나름 단독으로 여러분한테 보도해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이요, 검수완박 이것을 위해서 위헌 심판을 3번을 냈었답니다. 각하 결정이 났는데 또 냈대. 하나 사건이 심사가 진행 중인데 또 내고, 각하되는데 또 내고, 그래 총 3번을 냈대요. 세금도 참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거죠. 우연찮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요, 진혜원 검사님이 다른 걸로 헌법재판 자료를 판례를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발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떡 뒤져보니까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 판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걸 좀 알아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쭉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한동훈 사건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어머나 6개가 나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사건이 많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 6월에 제기해서 올해 3월에 결정이 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이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국회의원 유상범 전주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또 2개가 따로 있죠. 근데 이거 외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건이 2개가 더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 작년 8월에 제시해서 작년 8월 말에 각하가 된 사건, 작년 9월 초에 제기를 해서 작년 9월 말에 제기됐던 각하됐던 사건이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뭐 하는 거다? 권한쟁의 심판 하나 냈어. 쭉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어. 그런데 이걸로 불안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더 내. 그러니까 또 쭉 가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야, 쓸데없는 하지 마 해가지고 각하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불하면은 한동훈이 아니겠지. 또 내. 또 쭉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야, 내지 말라니까 하고 또 각하시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이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도대체 그럼 한동훈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사건이 계속 쭉 진행되고 있는데 왜 자꾸 사건을 또 놓고 했을까? 각하될 걸 뻔히 알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자, 검경 수사권, 검찰 수사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색을 해보면 모두 50여 건 정도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결정이 났거나 접수된 사건이 약 10여 건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한동훈 장관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 5건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 2건은 또 뭐냐? 이제 한동훈이 이렇게 되게 유치한 새끼인데, 소송 5건 중에 2건은 뭐냐면요. 국선 변호인 붙여달라고 소송을 냈더라, 또. 아니, 장관이 무슨 국선 변호인을 붙여달라 그래. 에? 그 검사 보고 하라 그러든가, 아니면 지가 직접 하든가 하면 되지. 지도 검사면서 그걸 못해? 에? 근데 국선 변호인을 붙여달라 그랬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선 변호인이라는 핑계를 대서 결국에는 자기 사람을 국선 변호인으로 밀어놓고 자기 어떤 변호인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하여튼 간에 그 세금 가지고 장난질 치려 했다는 거지, 결국엔. 여튼 한동훈이 2번에 걸쳐서 국선 변호인을 대주세요. 국선 변호인은 정말 집도 절도 없는 정말 가난한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이 헌법소원을 내니까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소송을 도와주려고 만든 제도가 국선 변호인 제도입니다. 특히 이 헌법소송이라는 거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변호사가 도움을 줘서 좀 소송거리로 만들 수 있는 좀 정리된 그런 논리를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헌법소원의 이 국선 변호인 제도입니다. 근데 한동훈 지가 뭐라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 제도를 지가 악용을 하려고 그래? 이 미친 새끼 아니야? 뭐 이런 뻔뻔 쓰는 새끼가 다 있냐고. 자, 하여튼 그 2건 빼고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한동훈이 낸 헌법소송이 몇 건이었냐? 총 3건이더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검경 수사권,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네요.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 확인이 하나가 보이시죠? 요게 하나 보이시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밑에 하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원 확인.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 쟁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소원,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소송, 그러니까 한동훈이 냈다라고 하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 그러니까 한동훈이 소송 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어디 갔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위에 이 두 사건은 뭐죠? 예. 이 위에 두 사건은 또 보면 헌법 소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한동훈이는 권한쟁의 심판도 내고 헌법 소원도 냈던 겁니다. 근데 헌법 소원을 하나만 내면 되지 왜 두 개씩이나 냈지? 하나는 8월 30일, 하나는 9월 27일. 자, 이렇게 한동훈은 총 소송을 3건을 냈습니다. 소송이 각하될 것 같으니까,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까 소송을 양으로 승부한 거죠. 하나가 나가리가 되면은 또 하나를 갖다 대고, 또 하나를 갖다 내면 또 하나가 기각되면은 또 하나를 갖다 대고,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동훈의 아마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총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요, 전주의 의원, 유상범 의원이 낸 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는 또 별개입니다. 자, 그리고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도 모두 2건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한동훈은 3건의 소송을 냈다. 그리고 하나가 각하되면 또 하나를 내고, 하나가 각하될 것 같으면 하나를 내서 각하 결정이 나오는 걸 막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한동훈은 이게 주제 이렇게 됐다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서 이렇게 하나 할게요. 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뻘개가지고 검해가지고 안 보이네요. 네. 네. 자, 이거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훈이 낸 헌법소송은 요겁니다. 이거. 그런데 그것 말고 이 2건의 소송이 더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6월 달에 낸 소송이에요. 6월에 내서 올 3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8월에 한동훈이 또 소송을 하나 내고요. 9월에 작년 9월이죠. 소송을 또 냅니다. 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왜 이 소송을 또 냈을까?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한동훈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왜 새로운 소송을 또 냈을까? 그것도 한번 그래서 1번 첫 번째 이거는 각하 됐거든요. 그 각하되자마자 또 이걸 뜨네. 자, 소송이 이미 하나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소송 하나를 더 내려고 이렇게 안달복달을 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낸 첫 번째 헌법소송, 즉 권한쟁의 심판소송이 조기에 기각 혹은 각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작년 9월, 10월에 나왔었습니다. 한동훈은 이것이 사건이 각하되는 것을 막거나 각하되더라도 사건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다른 사건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추가로 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김만배 사건 재판을 보면은 원래 김만배는 뇌물로 잡혀왔는데 갑자기 증거인멸 사건 하나 더 집어넣는 거지. 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질질질 김만배의 구속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건인 거, 그런 짓을 하죠, 검찰이. 자, 똑같은 비슷한 짓을 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조기에 각하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아, 그래? 그러면 새로운 이번에 헌법소원을 낼까? 헌법소원을 내서
계속해서 하나가 각하되더라도 또 다른 사건이 계속 진행 중으로 만들려고, 예,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각하되는 사건,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죠. 아, 이거 각하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또 소송을 추가로 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알았어. 이 소송 내가 좀 더 고민해 볼 테니까, 야, 나중에 추가로 낸 소송 이거 그냥 끊어. 하지 마! 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제법 있어요. 판사들이 그렇게 자주 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자꾸 이렇게 소송, 추가로 그 공소장을 내고 추가 기소하고 자꾸 이러잖아? 그게 뭐냐면 이미 무죄가 나올 게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검사들이 하나, 완전 무죄가 아니라 하나는 작은 거 하나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자기들이 체면 치레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사건을 추가로 막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알았습니다, 검사님. 알았어요. 체면 치레하게 해줄 테니까 이제 추가 기소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거 각하야, 빨리 각하시켜 이러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계속 사건을 추가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어떻게 한다? 아, 장관님 알았으니까 내가 당신들 한동훈 장관 너 체면 치레를 하게 해줄 테니까 추가로 소송 넣지 마. 알았지? 이렇게 된 거란 거예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한동훈이 5대4 나왔다고 큰 소리 뻥뻥 쳤죠.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지. 한동훈이 완전 9대0 스트레이트 9대0으로 지게 돼 있었는데 한동훈이 9대0으로 지면 안 돼. 그러면 나 계속 소송 낼 거야. 라고 하니 헌법재판소에서 진짜 알았어 9대0 안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소송 더 내지 마. 라고 한 거란 거지. 스나이퍼님, 각 소송의 청구 취지가 뭐냐고요? 예, 검경수사권 조정위원. 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위원.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예,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검사 한동훈이 체면 치레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지금 헌법재판소 사건 판례에서 찾은 이 세 사건 중에서 한동훈이 낸 사건이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맨 밑에 있는 거, 요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법무부, 검찰, 검수완박, 소송 각하, 법 효력 유지 요런 기사를 나오게 했던 바로 그 사건, 지난 3월에 나온 그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검수완박 소송의 그 사건입니다. 권한쟁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뭐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위원 확인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가 2022 헌마 1204번 검경수사권 조정위원 사건이죠. 헌마면요, 헌법소원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청구인이 누구? 한땡땡. 그죠? 한땡땡. 보이시죠? 청구인 한땡땡입니다. 네. 자, 내용이 그래요. 판단이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정에 의한 청구, 잠깐만요. 예.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이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의 목적과 실질적인 규율 대상, 그리고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미친 영향이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각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위원 확인 사건이고요. 이것이 작년 8월 30일에 나온 사건입니다. 원래는 8월 초에 이게 접수를 했더라고요. 8월 초에 접수를 하고 8월 30일 날 각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 사건도 보세요. 헌마 1358번 사건이고요. 이것은 9월 27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죠.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구인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각하되었다. 앞서 청구가 각하되었는데 이에 청구인은 9월 20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시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는데 이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청구를 각하한다. 라고 또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청구인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각하되었는데 청구인은 또 동일한 심판 대상 사건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또 내었는 바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뭐 길게 얘기를 여기 있죠. 예. 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한동훈이 헌법소원을 청구를 냈는데 각하가 됐는데 또 헌법소원을 내고 또 각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3번을 뻘짓을 했다. 그동안에 3번을 했으면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거겠죠. 왜 그런 짓을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래 낸 사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망할 것 같으니까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조기에 각하로 종결될 것 같으니까 그 조기 종결, 그 다음에 9대 0으로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그 재판부에 땡깡을 부린 거다. 안 돼! 9대 0은 안 돼! 안 돼! 나 계속 소송 낼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알았어. 9대 0은 내가 면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절충안을 낸 거고 결국에 5대 4로 각하가 된 겁니다. 즉 한동훈이 장난쳤다는 얘기지. 애시당초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찰개혁법,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다 혹은 권한쟁의 심판을 낸다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되질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그걸 바득바득 우겨서 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조기에 각하시키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이 하도 바득바득 우기고 조기에 각하시키면은 나 그냥 들어 누워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원래요, 공개 변론하고 한 2-3달 뒤에 결정이 납니다. 빠르면은 3주 뒤에 결정이 나요. 공개 변론하고 난 다음에. 공개 변론할 때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공개 변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공개 변론하고 난 다음에 또 6개월 이상 끌었잖아요. 그거는 뭐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지사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땡깡 억지를 부려서 질질 끌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달리 말하면 이것도 뭐다? 법기술이죠. 사문난정님, 이게 법입니까? 개판이지. 그렇죠. 테스 형님, 국가에 도둑이 많다. 예, 한동훈이 도둑 있죠. 예. 펑가스님,
따박따박 물어 뜯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드리오님,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한 뚜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이거 정말 참 합니다. 예. 저게 이제 사실 헌법재판소의 그 검수완박 결정을 보고 제가 되게 황당했었어요. 이게 9대 0이지 어떻게 이게 4명씩이나 나오게 됐지? 왜 5대 4까지 나왔지? 제가 좀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그 소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비판을 했는데, 물론 문제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렇게 한동훈이 장난질을 친 게 또 하나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네, 이게 법기술입니다. 이게 한동훈과 같은 법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우금치님, 잔머리 머리 빠질만 하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